경제가 이렇게 쉬울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시원할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색다를 수 없다. 경제 직설입니다. 자, 오늘 두 분의 전문위원과 그리고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IBK투자증권 스마트금융팀 최용권 차장 그리고 김종효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조금 전에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화장품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지 오늘 대주제부터 확인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언제쯤 꽃단장을 할 것인가 화장품주라고 지어봤습니다. 원래 화장품 얘기하려면 그래도 여성 출연자 한 분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까요? 저희 회사는 애널리스트가 화장품이 네. 여성이신데 아, 그래요? 예, 네. 굉장히 어려웠었죠. 네. 이게 항상 엘리베이터에서 만나서 언제쯤 네. 별로 많은 음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래요? 죽었네. 예. 아, 죽었네. 예, 상호 이렇게 어려운 대화들만 주고받았었는데 네. 저는 우리 회사 애널리스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네네네. 예, 업종 전반의 화장품뿐만이 아니라 이번 사드 배치 때문에 아주 그야말로 피바다가 됐었던 업종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끝까지 7월 달에 사드 도입이 결정이 되고 나서 네네. 8월, 9월까지 거의 아무렇지도 않다, 괜찮다 위주의 그런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예, 10월, 11월 들어가니까 그때 가서 이제 경계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고. 맞아요. 예, 지금은 아마 양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존하고 있는 중인 것 같은데 반년을 밀렸단 말이에요, 주가가. 네네. 예, 반년을 밀리고 지금 바닥을 이제 다질까 말까 막, 그 모색하고 있는 찰나 이 시점에서의 대표 우리가 오늘 골랐던 화장품에 대해서는 네. 저는 일단은 우호적인 생각을 조금 이제 가져야 된다 쪽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많이 고생을 했고. 저희가 더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그 구성상의 이야기 순서가 있어서 잠시 후에 좀 기회를 드릴게요. 자, 근데 저희가 오늘 이야기는 물론 화장품에 대한 이야기를 하긴 할 건데 사고가 터진 게 있어갖고 현대차에 대한 이야기 잠깐만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현대차에서 중국 사공장에서 가동 중단 소식이 있었어요. 그게 어떤 소식이었는지 또 앞으로의 영향이 어떻게 될지 좀 잠깐만 말씀해 주세요. 예, 공장은 4월 1일까지 잠시 네네. 멈춘다라고 네네. 하죠. 왜요? 겉으로는 기술 개발 이런 헛소리를 네네.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재고가 너무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이 재고 관리를 위한 가동 중단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현대차가 왜 안 팔리고 있느냐?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이 논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품질이 떨어져서이든 가격이 네. 몸에 안 들어서이든 아니면 최근에 나타났던 사드 우려 때문이든 어쨌든 네네네. 무슨 이유 때문이든 실적이 좀 부진하다라는 것은 어쨌든 좀 제한 요소거든요.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과연 화장품주가 떨어졌던 것만큼 강력한 하락을 보이겠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노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네. 지금 이렇게 주가가 좀 반등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이 주가는 몇 년 전 주가고요. 네네.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봤을 때 시장 대비해서 여전히 30% 이상 할인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 이슈가 정말로 장기적으로 공장 가동을 멈춘다. 아니면 제휴 공장을 아예 못 만든다. 네네. 이런 이슈가 나오면 얘기는 좀 달라지지만 지금 정도의 이슈를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하락할 거다. 그리고 하락하면 화장품주만큼 그런 위험이 커질 네네. 거다라고 네.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투자 관점에 있어서는 여전히 전 관망 정도, 그다음에 신규 매수로 생각하신다면 하루 이틀 정도 추이를 지켜보시길 바라겠고요. 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실적이 그렇지 않아도 좀 부진합니다. 네. 그런데 이런 악재 요소를 품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현대차는 박스권 자체를 네네. 상향할 수는 있는데 거기서 끝이다.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가서 고점을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힘들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장님 생각도 한번 여쭤볼게요. 고점을 네. 넘는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죠. 네네. 하지만 요새 많이 올랐으니까 네네. 벌써 고점 얘기를 할 수도 있는 이런 시점인 건 저도 인정합니다. 근데 마찬가지 입장이에요. 현대차가 하필이면 지금 중국 공장에 대한 이슈는 올리브유 등을 지난주에 내놓으면서 네. 주가 상승의 첫 번째 모멘텀으로 작동됐었던 부분이라는 점에서는 지금 굉장히 불편한 뉴스인 거는 분명합니다. 네네.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조선주를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현대차의 올해 실적 개선 가능성이나 지배구조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에는 사실 지금 현재 실적이 보잘것이 너무나 없죠. 하지만 지금 요 상황에서 그런 지배구조나 실적이나 이 모든 것들을 얘기하기 전에 주가가 너무 싸다는 부분만으로도 지금 지수가 여기까지 달려오는데 현대차가 어느 정도의 몫을 담당해야 된다는 목소리를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조선주가 0.7배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현대차가 20% 올라야 0.7배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반등에 대해서 기관이 극전력 투구하는 지금 현재가 네네네. 아마 이번 반등의 끝은 아닐 거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죠. 어찌됐건 두 분 다 올라갈 것으로 보시긴 하는데 또 거기에 상단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 혹시 얼추 어느 정도 가격까지를 생각하고 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두 분 모두 한번 먼저 말씀해 주세요. 저는 뭐 지난번 고점이 17만 원이 일단 네. 단기적으로는 쉽게 넘어서지 못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1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만약에 시장이 우려했던 것보다 더 실적이 안 좋다면 네네. 아마 17만 원이 단기 박스에 또 고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신 또 역으로 뒤집어서 1분기 실적이 별로 안 좋게 보고 있는데 의외로 괜찮았다. 네. 외국인들의 매수 이유가 단순하게 지배 구조가 아니라 실적과 관련된 부분이었다라고 본다면 그때 뭐 17만 원 넘어서 그 다음에 이제 영역은 한 19만 원 그때 또 정도까지 볼 수가 판단을 해야 있겠죠.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영호 차장님은요? 현대차에 대해서 지금 아주 저 꿈을 쫓는 목표가를 내세울 이런 상황은 사실 아니라고 보지만 네네, 이번 반등도 있고 또 신흥국 익스포저가 곧 현대차의 크리티컬이다 생각했을 때는 네. 신흥국, 현대차, 그레이트 로테이션 이런 전체 시황을 생각했을 네네. 때 이번 반등의 지난 고점에서 며칠 전 고점에서 네. 야 10에서 15% 룸도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다 이런 네. 생각했거든요. 네. 그래서 좀 빠졌으니까 한 15, 20% 정도의 상승 여지는 있지 않겠냐. 그럼 이런 단기적으로 생각을. 뭐 투자해도 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현대차 이야기 접고 다시 본론인 화장품 이야기로 한번 가볼게요. 자, 화장품주의 그 사드 우려가 사실 끝난 것 같지는 않은데, 기분이 좀 이상해요. 뭐냐면, 과거에 이렇게 막 뭔가 압박이 계속 올 때는 확실히 불안 심리가 있으니까 지금 들어가면 안 되겠다는 확실히 알겠어요. 근데 지금은 좀 뭔가 잠잠해지는 느낌이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들어가지 말아야 되나? 아니면 지금 들어가도 되나? 이런 굉장히 혼란스러움이 있거든요. 사드 배치에 대해서 화장품주가 받는 영향이 지금 확실히 없어진 건가요? 아니면 그냥 말만 안 나오는 건가요? 숫자로는 지금 이제 시작하는 거죠. 시작이에요. 지금까지는 거의 센티멘탈 플러스 소폭의 실적이었다면 네네. 2월달 중국인 입국자 수가 나왔지 네네. 않습니까? 8% 증가해서 59만 명이 나왔는데 네. 이거 2월달 1월 비해서 MOM 이제 8%가 증가한 건데요. 전월 대비. 그렇죠. 네. 예년에는 춘절 끼고 나면은 뭐 25% 증가했었다는 겁니다. 예년의 증가폭에 대해서 굉장히 큰일 난 거죠.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지금 문체부에서 네. 오차 경제장관위에서 얘기한 겁니다. 4월 달 들어가면 이제 40%까지 마이너스 날 수 있다. 아이고.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에 굉장히 분노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런 거 다 감당할 자신도 없었다고는 생각하지만 네네. 그렇다고 하면서 사드 배치를 강행해놓고 네. 지금 와서 그런 전망을 쏟아낸다는 거에서 일단 격분을 하게 되지만 3월 현재 지금 3월 중순부터 네네. 전면 관광 금지 지금 조치가 중국에서 취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단체 이런 관광. 상황은 지금 3월 1일부터 19일까지 잠정 21% 전월 대비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래서 4, 6월 피해는 점점 더 극심할 것이고 상반기 내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하면은 아마 입국자에 의한 면세점, 백화점 네. 실적들은 바로 거기서 이연될 수 있는 고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증권사 이야기 들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호조도 내놓고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얘기하냐면 역사적 저점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PER 기준으로 봤을 때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그 역사적 저점이라고 하는 것이 그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제 준비된 그림 한 두 가지 정도만 보시면 네네. 주간 수익률, 월간 수익률 기준으로 봤을 때 주간 수익률로는 반등을 했습니다. 네. 이번 주에 뭐 모두 다 반등한 건 아니지만 반등한 종목이 꽤 있었고요. 그다음에 월간 수익률 기준으로 보면 여전히 마이너스를 낸 종목이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네. 이걸 기간을 더 늘려가게 되면 전체 마이너스고요. 네, 지수 네. 수익률 대비해서는 굉장히 갭을 벌려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악재를 어느 정도 선반영했다. 악재가 녹아있기 때문에 지수만큼도 못 올라갔다. 그래서 지수가 이렇게 레벨업을 계속 하게 되면 네네. 상대적으로 못 쫓아갔던 종목이긴 하나 이런 것들도 조금씩 레벨업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지수가 여기서 2100선에서 2200선으로 또 2300선으로 가게 되면 이것도 뭐 지수 수익률만큼은 아니더라도 뒤늦게 따라 올라올 수는 있겠죠. 네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과거 밸류에이션을 했을 때는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가지고 밸류에이션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네. 시장보다 더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아도 다 인정을 했던 거죠. 이거는 시장과 다르다. 네. 우리나라가 2% 성장 못해도 화장품이 연간 실적이 20% 성장하는데 무슨 소리냐. 아. ROE 개념에서도 뭐 PB는 더 가야 되고 뭐 이런 네, 얘기를 네, 계속 네. 했던 건데
지금 글로벌 시장 대비해서 중국 매출 비중이 워낙 높았던 만큼 이게 깎이게 되면 밸류에이션 기준도 좀 더 보수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네. 역사적 밸류에이션 저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애널리스트들의 보고서가 언제를 기준으로 한 것인지를 명확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네네네. 화장품이 핫했던 지난 2012년 이후의 것을 반영하는 것이라면 믿을 수가 없는 네, 얘기인 네.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사드와 관련된 우려가 쉽게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은 이번에 7월에 배치하면 끝일까요? 아니죠. 아니거든요. 네. 왜냐하면 사드 하나 가지고 막을 수 있는 건 굉장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사드 포대가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개 포대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배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네. 그러면 사드 포대 3개가 완성된다라는 건 한국이 그냥 MD에 편입된다. 아무리 아니라고 우겨도 사드 포대가 3개 들어와 있다라는 건 MD 체계 내에 포함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한미일 공조는 적어도 방위 조약 안에서는 굉장히 공고해진다라는 얘기고 이건 중국이 네네. 가장 무서워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드와 관련된 얘기 핵심은 여기에 놓여 있습니다. 물론 저도 국제 전문가도 아니고 군사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이 방향성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면 사드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차장님, 근데 그 밸류에이션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제가 이제 리포트 몇 가지를 보다 보니까 그 글로벌 동종업계의 밸류에이션이 예전에는 뭐 한 1배 정도에서 24배 정도가 됐으면 우리나라 화장품이 그 기대감이 많이 반영이 된 탓에 뭐 30몇 배까지 올라갔었더라고요. 근데 사드 배치되면서 그게 역전이 돼서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화장품 업종의 그 밸류에이션이 거의 한 21배까지 내려오고 글로벌 어떤 그 화장품 업종이 뭐 25배까지 좀 높은 그런 상황인데 지금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그 상황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상황이 바뀌면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판단도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우리나라의 밸류에이션이 낮아졌기 때문에 투자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좀 뭔가 빈약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당연히 빈약하죠. 네. 그 밸류에이션이라는 그 워딩 자체가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정세가 더 중요한 부분이지. 네. 화장품이 40배를 훗가했었던 업종 아니겠습니까? 불과 1년 전만 네. 하더라도. 40배짜리가 지금 대표주 밸류에이션이 그 멀티플이 한 19배까지 떨어졌다고 해서 네. 아, 정말 역사적이다. 뭐 바텀 라인이다. 이런 생각. 그리고 차트도 지금 굉장히 그런 움직임으로 좀 한 분기를 보내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그 탄핵 정국이라는 게 네네. 여기서 정말 중요합니다. 네. 이게 주가의 향방이라는 것은 결국 이 밸류에이션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밸류에이션이라는 워딩을 왜 신뢰할 수가 없느냐? 옛날에 뭐 컴투스 그 인터넷 게임주 같은 경우에 이 밸류가 컴투스 10배에서 헤매고 있거든요. 네네. 절대적으로 어떤 업종한테 프리미엄을 줘서 그 부여할 수 있고 제조업은 그렇고 뭐 인터넷 그 미디어는 어떻고 네네. 이런 기준이라는 것 자체가 거기는 지금도 그게 비싸다고 하거든요. 컴투스는. 근데 왜 화장품의 20배, 19배는 바닥인 거죠? 이 직관적으로 비싸다고 봐줄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이 여기에 대한 부분보다는 화장품의 미래 주가의 네네. 향방이라는 것은 결국 외교가 크리티컬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현재 네. 외교 문제가 네. 제 1순위라고 보겠습니다. 이런 차원에서는 탄핵과 선거일 확정 그리고 우리 차기 정부의 완곡한 여기에 대한 스탠스를 기대하는 투자 심리가 반영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사드 정국, 이 외교에 대한 부분들은 최소한 최악을 통과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이 측면에서 이제 최영건 차장님이 나중에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까를 좀 얼추 짐작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이제 사실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기대감에 오르기도 하고 어떤 모멘텀이 있을 때 오르기도 하고 아니면 실적이 완전히 좋아졌을 때 오르기도 하고 아니면 너무 나쁜데 좋아질 것을 기대되면서 오르기도 하고 정말 다양한 요소에 의해서 좀 주가는 또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당장 말씀을 두 분 다 하셨던 것처럼 뭐 사드 배치 문제가 끝난 것도 아니고 이제 시작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만약에 화장품주가 어떤 모멘텀이 있다면 또 주가는 오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런 모멘텀을 찾을 수는 있는 상황인가요? 그러니까 일단 그 중국 모멘텀을 가지고 움직였던 종목군들, 특히 네. 중국 매출 비중, 중국의 인바운드 매출 비중이 높았던 종목군들은 그러한 기대를 가질 수가 없죠. 네네. 그러니까 시장만큼까지는 아니더라도 왜냐하면 분명히 성장한 부분은 있으니까 시장만큼은 아니더라도 상대적으로 디밸류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네.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네.
혹시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수만큼은 못 오른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일단 화장품 업체 중에서 면세점 비중이 가장 높은 것들이 대형주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모레퍼시픽, 그다음에 뭐 이치스킨, LG생활건강 이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지금 뭐 이 비중이 높습니다. 그럼 중국 대부분 비중이요?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면세점에 와서 산 비중이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면세점에서 매출이 줄어든다? 당연히 이들 업체의 실적에는 타격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업체들은 실제로 당분간 좋아지기는 확실한 어떤 외교적인 종결이라든지 아니면 확실한 이슈의 마감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이전까지는 네네. 뭐 반등이 쉽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 준비된 그림 보시면 조금 전에 언급해 주셨던 대로 실제로 중국인들이 안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지금 뭐 2월달 자료까지인데 3월달 자료, 4월달 자료 나왔을 때 이게 더 떨어지면 과연 그때는 또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 거냐. 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중국 관련 이슈는 제한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는데 아까 중요한 얘기 해주셨는데 지금 화장품이 도매급으로 다 떨어졌거든요. 네. 근데 화장품이 좀 전에 살펴본 것처럼 면세점 비중이 높은 것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면세점 비중이 워낙 낮아서 그동안 밸류에이션을 높게 못 받은 종목군들도 꽤 있고요. 네. 그다음에 내수 쪽을 향한 종목군들도 있고 네. 상대적으로 원료나 재료 같은 걸 만들고 있어서 중국이 당장 발을 뺄 수 없는 그런 종목군들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생각해야 될 모멘텀은 네. 그동안은 악재로 인해서 도매급으로 안 따지고 다 떨어졌는데 네네. 이제는 이들 내에서 또 약간의 차별화는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중국 이슈에 상대적으로 좀 덜 영향받는데 같이 밀렸다면 좀 억울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최근에 나타난 종목의 반등, 특히 그 브랜드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분명히 다 저가 브랜드들입니다만 미샤를 중심으로 해서는 반등이 나타난 이유는 상대적으로 중국 비중 적었거든요. 그래서 밸류에이션도 덜 받았거든요. 네. 근데 최근 들어서 반등폭이 가장 컸던 이유는 바로 그 이유에서 역으로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해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적은 뭐 어차피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건 뭐 아까 우리가 미리 다 얘기했던 부분들이에요. 상반기 내내 안 좋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메르스 때 생각해 보세요. 전월 대비해서 막 절반씩 쑥쑥 떨어졌습니다. 방문자 수가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보면 이제 3월 15일 중국에 입국 거의 제한 조치가 들어간 지금 막 적극적으로 이게 발현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내달에 어떻겠습니까? 다 다음 달에 어떻겠습니까? 네네. 이제 큰일 났거든요. 이런 상황이라는 것들은 이제 실적과 이런 고통들이 적극적으로 우리한테 다가올 수 있다는 부분을 시사하는 부분이긴 한데 네. 이 정도 가격에 반년 동안 이렇게 조정을 받은 이 자리에서 네. 이제 방어하고 싶은 논리를 좀 찾고 싶은 겁니다. 저 입장에서는. 그리고 시장의 의견들이 다 그런 쪽으로 좀 맞이고 있는 것 네네. 같아요. 내용인즉슨 중국 방어 논리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화장품을 네네. 지금 적극 공격해야 될 시점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을 좀 예. 질문드리고 싶었던 게 이 화장품주에 대해서 특히 ODM 업체들 있잖아요. 원료 생산하는 업체들은 그나마 뭐 낫다라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거기에도 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낫다. 근데 상대적으로 낫다는 게 우리가 지금 내 돈을 넣을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은 아닌 것처럼 들리는데 거기서는 상대적으로 낫다라면서 뭐 최선호주도 선택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진짜 투자해도 되는 건가? 그러니까 리포트 자체만 봐도 지금 헷갈리는 상황이라는 얘기거든요. 그 이제 시황 애널리스트가 쓰는 게 아니라 화장품 애널리스트가 쓰는 거니까 네. 탑픽은 뭐 언제든 있는 것이고 네. ODM 업체가 수익성을 방어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은 뭐 익히 우리가 애널리스트가 아니라도 알 수 있는 네, 내용들이죠. 근데 방어 논리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국한테 우리가 걱정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나 외교적으로 지금 바닥을 모색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충분히 있다면 네. 그리고 중국만이 지금 이게 K뷰티라는 말이 중국 때문에 생긴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중국 온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화장품 산업이. 네네. 그래서 비록 입국자 수 가운데 절대적인 숫자가 중국인이지만 네. 50만 명 넘지만 일본인들 2월 입국자 수가 20만 가까운 이것은 지금 뭐 30% 이상 전월 대비 늘어난 네네. 숫자고요. 기타 한 50만 가까운 다른 지역은 뭐 유럽이든 어디에서 들어오는 인구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죠. 네. 다른 데서 커버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이번에 2월 달에 열렸던 코스모프로프 월드와이드 글로벌 뷰티 박람회죠. 네네. 이탈리아 볼로냐에서 열렸는데 네. 유럽에서도 우리 화장품을 이건 뭐 이미 우리가 아모레퍼시픽 때 이렇게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지금도 이게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유럽에서도 우리 화장품을 좋아한다고요? 그렇죠. 네. 그건 오늘 제가 얘기했다고 처음 듣는 새로운 얘기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라. 그래서 네. 글로벌을 향한 한국 화장품의 행보라는 것은 성숙된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 그 펼쳐나가는 네네. 초기 국면일 것이고 그 가운데 중국은 굉장히 큰 비중인 건 내가 알지만 네.
알지만 중국이라는 어떤 독특한 대외 이벤트 때문에 물론 크지만 네네. 일시적인 조정이다라고 이해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런 와중에서 아까 얘기하신 ODM이 있는 거예요. 방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중국의 현지 매출로 커버할 수 있는 업종들은 뭐냐, 종목들은 뭐냐. 네네. 그런 것들을 찾기 위한 노력들이 아마 콜마 같은 네. 예, 그런 것들을 거기서 내는 것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이제 제가 뭐 관심이 있는 분야도 아니지만 네네. 가끔 이제 TV를 돌리게 되면 그 뷰티 프로그램들이 정말 많고 네. 그다음에 유튜브나 그 아프리카 TV 안에서도 뷰티 채널들이 정말 많잖아요. 엄청나게 많죠. 그 중국 네. 같은 경우에도 이런 뷰티 블로거 하나가 영향력을 얼마나 발휘할 수 있는지도 뭐 물론 거짓도 굉장히 많지만 네네. 그게 분명히- 불황산업이라. 네. 또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단순하게 ODM 업체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각국이 됐든 색조 화장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뷰티 경기가 안 좋을 트렌드가 때 립스틱을 많이 바른다 이런 것처럼요. 네, 뭐 그런 것도 반영되고 있지만 네. 전반적으로 지금 색조가 짙어지고 있다. 그래서 네. 일부 뷰티 프로그램에 나오는 출연자들의 그 화장을 보면 과하다 싶을 정도로 색을 넣고 있다라는 거죠. 네네. 그런데 그 색조 화장에 들어가는 베이스를 누가 만드느냐, 뭐 여러 군데서 다 만들 수 있습니다만 품질 대비 가격으로 놓고 봤을 때 한국 업체의 경쟁력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걸 주로 만들어내는 업체들이 어디냐? 네. 뭐 한국콜마라든지 코스맥스라든지 이런 업체들에서 주로 그런 베이스들을 많이 만들고 있고 기초 화장품 베이스와 함께 그런 색조 화장들 베이스를 많이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중국에서 지금 당장 한국 업체들을 잘라내고 자기들끼리 만들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해외 진출은 네. 뭐 인도네시아 공장도 만들고 미국 공장도 만들면서 좀 더 이제 지역을 넓혀 나가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미국에서도 아직 범위는 크지 않고 유럽에서는 더 작습니다만 K-뷰티라고 하는 게 분명히 어느 정도는 뜨고 있고 네. 그 안에서의 실제 원료 베이스를 대는 것도 이들 업체의 힘을 고려해 본다면 이들 업체가 도매급으로 같이 빠졌다가 이제 반등을 시작하거나 아니 반등을 못하더라도 주가의 차별화 정도는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가 대응 전략상에 있어서 화장품을 굳이 계속 가져가고 싶다면 지금 상대적으로 많이 빠졌다고 해서 뭐 아모레퍼시픽 네. 이렇게 중국 비중이 높은 종목을 가져가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이쪽으로 옮겨 타는 게 조금 더 낫지 않겠느냐. 물론 길게 보면 아모레퍼시픽이 더 낫겠지만 네. 그래서 그런 전략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용호 색조가 네. 네네. 색조가 30% 이상 실제 색조 매출이 늘었는데 네. 뭐 립스틱이나 담배나 술이나 네. 이런 불황형 매출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전체적인 맥락에 들어있는 부분들이고 네. 우리가 불황이 아닌 적이 최근에 없잖아요. 3년 동안 계속 여기 매출은 늘어왔다는 네네. 사실들. 그래서 그쪽에 대해서는 좀 한 수 접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일부 네. 애널리스트들이 얘기하는 뭡니까 이번에 봄 세일 또 들어가잖아요. 백화점 3사 다 들어가서 최대 규모 아닌 적은 항상 없는 것이고. 이 얘기와 함께 투자 전략 세워 주실 거죠? 예, 시간이 없나 보죠. 예, 그래서 아마 그렇게 얘기한다면 네. 아까 우리 대형주에 대한 생각들과 네. 바로 그 ODM이라는 생각들을 좀 분리해서 나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일단 지금 현재를 견디기 위해서 선택해야 될 거는 ODM이고요. 네. 그 이후에 지금 시황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얘기를 우리가 계속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런 여지들이 굉장히 농후함으로 그 이후에 본격 반등기에는 제일 고생한 놈들부터 올라갈 거다라는 생각을 하죠. 놈이라고 해서 미안합니다. 네네.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이쪽은 이제 시황 개선과 함께 큰 폭의 상승을 리딩해 나갈 종목이라. 그리고 한국콜마 같은 종목을 대표주로 해서 ODM 업체가 지금 현재를 버틸 수 있는 종목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아마 눈치는 보겠습니다. 하지만 네. 서서히 쟁여나가야 될 업종이 여기라는 점에 네. 이렇게 격렬하게 반대할 필요는 없지 않나. 그러니까 저는 네, 네. 그 차장님이랑 두 가지 관점의 생각이 다른데요. 첫 번째 지금 색조 트렌드는 불황 트렌드랑 전혀 다릅니다. 이거는 아이섀도우라든지 다른 색조, 그러니까 네네. 이 볼에 바르는 거 뭐라고 하죠? 그 볼터치 블러셔. 네, 블러셔. 네네. 블러셔 이런 것들의 매출이 증가하는 것이기 네네. 때문에 과거에 이제 불황 그 매출 증가와는 좀 다르고요. 네. 그다음에 색깔도 과거처럼
나타나는 것보다는 굉장히 밝고 강한 네. 색깔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어디 특정 지역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경기가 좋다는 미국에서도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네. 유럽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 모든 데에서의 기초 베이스 화장품보다 색조 매출의 비중이 더 높아지고 있고 네네. 성장이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특화된 종목군들은 관심을 좀 단기적으로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아주 제가 짧게요, 이제 짧게요. 동의하지 네. 않는 것은 네.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이 정말 화장품 시장이 좋아지면 가는 거 맞는데 네. 과거만큼의 밸류에이션을 가긴 어렵다. 이 부분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화장품주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논란의 여지는 아마 있을 거예요. 시장 시황이 아예 반대로 바뀌어버리지 않는 한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짚어드려봤습니다. IBK투자증권 스마트금융팀 최용건 차장과 김종혜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